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광주 MBC 뉴스데스크입니다. 얼마 전 이주 노동자들이 거주하는 비닐하우스에서 화재가 발생해 외국인 노동자들의 열악한 주거 실태가 다시 한번 드러났습니다. 정부가 주거 개선 대책을 내놨지만 정확한 실태조차 파악된 게 없습니다. 외국인 노동자의 주거 인권 문제를 사업주 책임으로만 미뤄서는 안 된다는 지적이 일고 있습니다. 이다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담양의 한 비닐하우스. 안을 들여다보니 옷이 주렁주렁 걸려 있고 밥솥과 전기장판, 이불 같은 세간살이들이 흩어져 있습니다. 집을 따로 구하기엔 경제적 부담이 따르다 보니 사업주가 제공하는 임시 숙소를 쓰고 있는 겁니다. 비닐하우스 같은 거 안 살려면 다른 데 원룸 같은 거 구해가지고 살아야 되잖아요. 따다가 택시비나 아니면 버스비 그런 거는 좀 그리고 시간도 좀 걸리고. 이런 비닐하우스 안에 설치된 컨테이너는 더위나 추위는 물론이고 화재나 재해 위험에도 크게 노출돼 있습니다. 이렇다 보니 지난해 말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비닐하우스에서 살다 한파에 숨졌고 최근엔 비닐하우스 숙소가 전부 불에 타 외국인 노동자들이 오갈 데 없는 신세가 되기도 했습니다. 외국인 노동자들의 주거 인권이 사회 문제가 되자 정부는 비닐하우스 숙소를 금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얼마나 많은 노동자들이 어떤 주거 환경에서 생활하는지 실태 조사도 안 된 상황. 이주 노동자 주거 환경 전면 전수조사하라! 조사하라! 외국인 노동자 인권단체는 가장 기본적인 전수조사부터 실시하라고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또 기업형이 아닌 영세 사업장의 경우는 사업주에게 모든 책임을 미루지 말고 지자체와 노동부가 나서서 숙소 환경 개선 등의 사업을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주 노동자가 많은 마을 같은 경우에는 마을 별도로 공동 기숙사를 한다던가 이 모든 것들을 농민들에게 어민들의 부담으로 지워지기에는 너무나 지금 농민들 농가 부채의 상황이나 이런 것들도 심각하니까요. 외국인 노동자들의 땀이 없이는 농사짓기도 어려워진 현실에서 이들의 안전과 인권을 보장할 방안을 마냥 미뤄둘 수만은 없습니다. MBC 뉴스 이다현입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문턱을 넘지 못한 채 여야 의원들이 찬반 격론을 벌이고 있습니다. 법사위 심사에서 국민의힘 윤한흥 의원은 학령 인구 감소와 전력 산업 기반 기금 사용 문제, 부영 골프장 특혜 의혹 등을 거론하며 법안 처리에 부정적인 입장을 보였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당 소병철 의원은 울산과기대 등을 설립하는 과정에서 특별법이 우선 제정됐다며 국가 균형 발전과 에너지 인재 육성을 위해 법안을 반드시 통과시켜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한전공대 특별법안은 오늘 밤 법사위에 추가 토론을 거쳐 본회의 상정 여부가 결정될 예정입니다. 고분양가 논란 때문에 제자리 걸음이었던 광주중앙공원 일지구 특례 사업의 세부 내용을 다시 조정하는 절차가 곧 시작됩니다. 정작 논란이 됐던 분양가는 조정 대상에서 빠졌고 아파트 평수 조정이 주요 안건으로 올랐습니다. 김철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광주 민간공원 특례사업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은 지난해 말부터 이 사업을 이끌고 있는 특수목적법인 내부에서 주주들 사이에 갈등이 불거졌습니다. 법인에 참여 중인 한양건설 측이 당초 확정된 3.3제곱미터당 1,900만 원대보다 300만 원가량 저렴한 1,600만 원대로도 아파트 공급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나서면서부터입니다. 이용섭 시장이 지난달 초 속도보다 공감대가 우선이라며 사업의 세부 내용을 조정하는 협의회 구성을 지시해 50일 만에 회의가 열리게 됐습니다. 상정된 안건은 비공원 시설 면적과 용적률을 얼마로 할 것인지와 80평이 넘는 대형 평수 세대수 조정입니다. 이하가 명성된다. 여기에 있어가지고 여기에 대해서는 삭제하고 대신 일반 서민이 입주하는 84평형을 추가로 하는 것으로 이제 검토 의제를 올렸습니다. 정작 쟁점이 됐던 1,600만 원대냐 1,900만 원대냐의 아파트 분양가 문제는 의제에서 빠졌습니다. 광주시는 한양건설 측이 제안한 1,600만 원대 분양가는 현실성이 적다고 판단해 제외했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나 한양건설 측이 제시한 분양가 자료는 협의회 위원들에게 참고용으로 제시하기는 한다는 방침입니다. 사업자 선정부터 사업 계획 확정에 이르기까지 우여곡절을 거듭하고 있는 중앙공원 일지구 사업이 정상 궤도에 오를지 사업조정협의회가 내릴 결론에 관심이 쏠립니다. MBC 뉴스 김철원입니다. 지난달 고용노동부가 현대제철 순천 공장에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다른 대형 사업장들의 비정규직 문제에도 파장이 예상됐는데요. 정규직 전환 마감일은 어제 현대제철은 노동청에 기한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노조는 꼼수가 아닌지 의심하고 있습니다. 조희원 기자가 보도합니다. 현대제철 순천공장 13개 공정 비정규직 노동자 460명 전환과 퇴직자 56명을 정규직으로 전환하라는 고용노동청의 행정지시가 내려진 건 지난 2월. 공장 비정규직 노동자 전원에 대한 정규직 전환 명령이 내려진 전국 첫 사례였습니다. 마감 시한은 어제 자정. 하지만 현대제철은 결국 노동청에 기간 연장을 요청했습니다. 국가의 행정기관에서 행정명령을 지시하였음에도 불구하고 법위에 군림하고 있는 대기업의 현대제철을 현대제철 비정규직 노조는 지난 2011년 광주지법 순천지원에 처음으로 근로자 지위 확인 소송을 청구해 1심 승소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과거 사측이 불법 파견을 은폐하려고 했던 문서를 찾아내 노동청에 진정을 냈고 결국 2심에서도 승소 판결을 받아냈습니다. 고용노동청이 이번에 정규직 전환 행정명령을 내린 배경에는 앞선 2차례의 판결이 있었습니다. 10년의 투쟁 끝에 얻어낸 결과에 사측이 불복하자 노조는 총파업까지 불사하는 강경 투쟁을 예고하고 나섰습니다. 일명 꼼수를 부리고 있다 이렇게 좀 판단을 좀 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법과 제도를 바꾸는 투쟁이기 때문에 물론 당장의 실망은 있지만 결국은 우리의 의지로 정규직 쟁취에 나서야 되지 않는가. 정규직 전환이 되면 재직자의 통상임금 협상과 퇴직금에도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또 현대제철 순천과 당진 등 5개 공장 협력사 직원 만여 명과 포스코 포항제철소와 광양제철소 협력사 직원들의 정규직 전환 투쟁에도 적지 않은 파장이 일 것으로 보입니다. 때문에 현대제철은 선례로 남을 수 있다는 생각에 신중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러면서 문제를 회피할 생각은 없다. 시간이 필요해서 확답을 내릴 수가 없는 것이라는 답변을 내놨습니다. 광주지방 고용노동청은 이번 주 내로 현대제철의 시정지시 이행 연장 신청에 대한 승인 여부를 결정할 계획입니다. MBC 뉴스 조희원입니다. (5.18) 모욕 논란이 일고 있는 대구 매일신문 만평에 대해 비판의 목소리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대구와 경북 지역 시민사회단체들도 신문사에 찾아가 공식 사과를 요구하고 5.18 역사 왜곡 처벌법을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대구 MBC 조재한 기자입니다. 지난 18일 대구 매일신문에 실은 만평입니다. 재산세와 종합부동산세, 건강보험료를 각각 광주 시민을 폭행하는 공수부대원으로 바닥에서 폭행당하는 시민은 아닌 밤중에 9억 초과 1주택자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실제 5.18 민주화운동 사진 속 구도와 인물을 그대로 빼다 박은 듯한 모습에 금도를 넘었다는 비판이 쏟아졌습니다. 대구 경북 137개 시민사회단체는 매일신문사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이 논평이 광주 민주화운동을 모욕했다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전두환 군부정권이 광주 시민을 폭력으로 짓밟는 모습을 정부정책 비판에 쓴 것은 금도를 벗어난 행위라는 겁니다. 무슨 억하 심정으로 광주 포갑의 모습을 패러디한단 말인가. 그 내용도 시대정신과 사실에 기반하지 않는 가진 자의 발악적 소유욕을 드러내면서 말이다. 이거는 소시오패스입니다. 공감 능력은 전혀 없는 바로 그 부류와 똑같은 행위를 이 매일신문사가 저지르고 있는 것입니다. 매일신문 만평이 논란에 휩싸인 건 이번만이 아닙니다. 지난해 8월 만평에서도 법원이 보수단체들의 8.15 광복절 집회를 허용한 이후 상황을 그리면서 집회를 허용한 판사를 폭행당하는 광주 시민으로 이른바 친문 그룹을 폭행하는 계엄군으로 묘사했습니다. 매일신문은 인터넷 홈페이지에 올린 입장문에서 해당 만평이 정부의 부동산 정책과 조세 정책을 할 수 있는 최고의 강도로 비판한 것일 뿐 광주 민주화 운동과 그 정신을 폄훼할 의도는 추호도 갖고 있지 않다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시민사회단체들은 도덕적 문제를 넘어 역사 왜곡을 막기 위한 5.18 민주화 운동 특별법을 위반한 것이라며
법적 처벌을 촉구했습니다. 지역 이력, 언론님을 자부하는 대구 매일신문이 5.18 민주화운동을 폄훼하고 왜곡한 이번 사건은 단순한 모욕을 넘어 현행법 위반의 대상이 될 수 있는 것이다. 그러면서 매일신문 사장의 공식 사과와 사과문 전면 게시, 만평 작가 퇴출 등을 요구했습니다. MBC 뉴스 조재환입니다. 국민의힘 김종인 비상대책위원장이 다시 광주를 찾아 호남 동행에 나섭니다. 국민의힘 광주시당에 따르면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내일 오전 국립 5.18 민주묘지를 참배하고 5.18 단체와 간담회를 가질 예정입니다. 이번 방문에는 같은 당 국민통합위원장인 정운천 의원을 비롯해 호남을 제2의 지역구로 배정받은 호남 동행 의원들이 동참하기로 했습니다. 김 위원장이 야권 서울시장 후보 단일화에 성공한 직후 광주를 찾는 것을 두고 정치권은 서울의 호남 민심을 잡으려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지난 2019년 목포시의회 의원들이 보건소 독감 백신을 공짜로 맞아 황제 접종 논란이 불거졌었죠. 주사를 놓은 보건소 직원들이 유죄 판결과 함께 벌금형을 받았는데도 의원들은 접종을 맞은 적이 없다며 줄곧 억울함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정말 억울한 상황인 건지 양현승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목포시의원 황제 접종에 연루된 보건소 직원 2명에 대한 법원의 판결문입니다. 전 보건소장에게 벌금 500만 원, 접종을 한 보건소 간호사에게 벌금 300만 원을 선고했습니다. 보건소 공무원, 목포시의원 4명이 황제 접종은 없었다고 혐의를 부인하고 있지만 법원의 판단은 달랐습니다. 직접 증거는 없지만 혐의를 넉넉하게 입증할 수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보건소 예방접종실 CCTV, 동료 간호사들의 일관된 진술, 시의회 내부 관계자들의 카카오톡 메시지 등도 혐의를 뒷받침했습니다. 당초 보건소 공무원들에게 징역 5개월, 징역 3개월을 각각 구형했던 검찰은 죄질에 비해 형이 가볍다며 항소했습니다. 주사를 놓은 간호사들은 혐의가 인정된 반면 주사를 맞은 시의원들에 대한 판단은 지연되고 있습니다. 재판부는 황제 접종 이후 시의원 4명과 보건소 직원들 사이에 이뤄진 잦은 통화, 그럼에도 불구하고 서로 연락한 적이 없다는 시의원의 진술 등을 토대로 사전 말맞추기가 있었다고 판단했습니다. 시의원 4명은 과태료 처분에 이의를 제기해 정식 재판을 청구한 상태입니다. 법원은 주요 쟁점 사안이 보건소 직원들과 겹쳐 항소심 재판 결과에 따라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법원의 판결로 일단 황제 접종의 실체가 사실로 드러났지만 징계 판단을 보류했던 민주당은 추가적인 절차에 나서지 않고 있습니다. MBC 뉴스 양현승입니다. 전국 교직원 노조가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전교조 광주지부와 전남지부는 각각 기자회견을 열고 학급당 30명 이상의 과밀 학급은 감염병 상황에서 대면 수업이 불가능하고 공교육의 질도 떨어진다며 학급당 학생 수를 20명 이하로 제한할 것을 국회와 정부에 요구했습니다. 지난해 학생 수 30명 이상인 학급 규모는 전국 22,375개로 조사됐습니다. 함께 식사를 한 20대 3명이 코로나19에 확진돼 이들이 다니던 지역 대학에도 감염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광주시에 따르면 어제 확진 판정을 받은 광주 2,187번째 확진자와 광주 동구 동명동에서 식사를 한 20대 지인 2명이 진단검사 결과 오늘 코로나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방역당국은 확진자 가운데 2명이 대학생으로 강의에 참석한 사실이 확인돼 학생들에 대한 검사를 진행 중입니다. 광주 전남 지역에서도 65세 이상 요양시설 입소자와 종사자 3만 9천여 명에 대해 오늘부터 아스트라제네카 백신 접종이 시작됐습니다. 접종 대상은 광주가 1만 5천여 명, 전남이 2만 4천여 명으로 요양병원은 자체 접종을 실시하고 요양시설 등은 위탁 의료기관과 보건소가 방문해서 접종을 실시합니다. 한편 4월 첫째 주부터 시작될 화이자 백신 접종 대상은 광주 지역의 75세 이상 8만 6천여 명으로
주민센터 등에서 백신 접종 동의서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광주 서부경찰서는 전국을 돌며 수억 원대 보이스피싱 피해금을 수거한 20대 수거책 A씨를 구속했다고 밝혔습니다. A씨는 지난달 19일부터 한 달간 광주와 전남, 경남과 제주 등에서 보이스피싱 전화에 속은 24명에게 6억 8천만 원을 가로채 조직에 전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구인 구직 사이트를 통해 보이스피싱 조직에 가담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